안변,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겼다며. 파기환송? 아우, 굿죠. 컨그레줄레이션. 근데 파기환송이 뭐야? 모르면서 축하하신 거예요? 알지. 나는 알지만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내가 물어봤지. 비겁한 변명입니다. 파기환송이라 법원에서 3번 재판을 하는 건 아시죠? 금시초문인데. 거의 3세판 이러잖아요. 아, 3세판. 법원도 3번 재판을 해요. 이걸 삼심제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신급이 올라가는데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지방법원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2심에서 내린 판단이 대법원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항소심으로 내려보내요. 이걸 파기해서 환송한다, 다시 돌려보낸다 이런 의미죠. 아, 다르게 판단했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항소심은 자판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자판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자판이 뭔데? 쉽게 말씀드려서 스스로 판단했다 이런 거예요. 원래는 전심에서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은 판단을 끝내거든요. 그래서 통상 자판이 이례적인데 제가 받았습니다. 야, 언뜻 들어봐도 뭐 한번 판단 내릴 걸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대단하네. JC. JC. 오늘도 문익을 하나를 읽어볼게요. 안변이 골랐어? 겁나 길어. 소개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친구가 사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6개월 정도 말미로 4천만 원 정도 자금을 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도 피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겠어요. 이거 돈 빌려줬다 못 받았다는 거네. 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볼까요? 그런데 주변에 이리저리 물어보니 4천만 원이면 성과가 작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 신용정보회사를 찾아가라. 나 오늘 소송에 가라. 변호사 선임을 받자. 변호사 얼마 받는 적은 못 본다. 그런데 막상 혼자 해보려고 하니 막막해서 법무사를 찾아갔는데 혹시라도 나중에는 내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아, 이분 고민 되시겠는데요. 근데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네요. 조언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주옥.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솔직히 나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사야 하는지 당장 고민이더라고. 변호사 살려면 비싸잖아. 아, 근데 뭘 사요? 선임한다는 말 있는데 내용 선임이 영어로 어떻게 돼요? 영국식으로? 뭐? 빨리 조언해드려. 이분 고민을 보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소송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안변, 변호사인데 막 소송하지 말라고 그래도 돼?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일생에 정말 한 번 하기가 힘들죠. 물론 뭐 프로 소송로라든가 뭐 우수 고객분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소송은 관계를 아예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원하는 걸 얻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얻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도 잃고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부터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변호사니 뭐 신용정보회사니 이런 건 나중 문제입니다. 아, 소송을 할지 말지부터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변호사 비용은 그 다음이고. 그렇죠.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될 상황으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그 다음에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건지 아니면 나와 홀로 소송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법률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죠. 오, 경영학과. 경제학과. 근데 그래,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변호사 비용은 그럼 뭐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예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 재판 이 문의 주신 분처럼 이걸 민사재판이라고 해요. 민사재판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원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이걸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공권력이 생깁니다. 내 권리를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하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강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그건 판사님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판사님께 미리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찾는 거고요. 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상담료를 받는 거구나. 근데 졸라 비싸. 반드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니네 이거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선전 아니야. 줄게. 아니야. 제세! 아니야. 제세! 제세! 자,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판결을 얻었잖아요. 이게 집행권을 얻었다 하는데 말이 어렵죠. 어떤 강제력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게 답니다. 권리를 얻었는데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면
그게 뭐람? 아까 그분이 만약에 재판을 해서 결국 이겼어. 그럼 판결이 나오겠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써져 있거든요. 피고들은 연대하여 83억인 거야? 근데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상대가 돈이 없으면 뭐 이렇게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뭐 해결이 안 되는 건. 네, 소송은 권리만 얻는 거지 실제 돈까지 다 받아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반 사정을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돈이 좀 있는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예.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거구나. 예. 근데 그런 거 다 해주는 회사도 있던데, 뭐 그 신용정보회사인가? 뭐 그런 데서 떼인 돈 다 받아주고 막 명함 막 확 주면은 딱 받으면은 막 이렇게 아저씨들 막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예, 있죠. 근데 일단 한번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신용정보회사에도 당연히 전문법률 종사자분들이 계신데요. 결국에는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변호사한테 의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중돈이죠. 게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게 이제 재산을 뭐 찾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 상대방 재산이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이제는 좀 사실상 많이 힘들어요. 그럼 빠꾼을 부르면 되겠네. 빠꾼. 자, 정리해봅시다. 만약에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상대에게 재력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게 다 둘이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승소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는 숨겨놓은 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가능성, 확률 이런 것들을 따져보잖아요. 이건 이제 결국에 자신의 성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회피할 것이냐. 뭐 먹어도 거,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그러다 탐 맞고 죽죠. 만약에 돈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안 주는 것이다. 그럼 뭐 변호사는 비용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 네. 그런 경우라면 이 소송 비용은 상대방한테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판결문 좀 볼까요? 이양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네. 예. 일단 상대방에게 재력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이게 아까 조언을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근원적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관련해서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고심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에게는 재력이 있는지, 그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속가가 작으면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 비용만 더 든다. 그렇지. 뭐 나홀로 소송을 할 것이냐, 신용정보회사에게 내 운명을 맡길 것이냐. 그렇다면 어떤 한 달에 수십 건이나 하는데 얼쑤? 형 뭐 판소리예요? 아, 나 그것도 알려줘. 정관 그거 쓰면 다 이긴다며. 아니에요. 오케이, 그것까지 다음 영상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 JS의 공동 법률구역 검색 부탁드리고요.